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재정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물품세의 기착 분석에 대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7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물품세의 소비세의 기착 분석을 이제 기본을 분석하셨고, 그 상대적 크기를 결정한 게 뭐냐? 이제 역탄력 성률이죠.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인 자가 상대적으로 덜 부담한다. 그게 그러니까 둘 중에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인 자가 상대적으로 조세를 덜 부담한다. 덜 탄력적인 자는 더 많이 부담한다. 이런 논리였죠. 이 논리가 모든 조세의 증가 기차에는 기본적으로 통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기본 분석했고, 그 다음에 상대적 크기 결정 요인은 요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본 분석에서 그 물품세 맥주에 대한 주세를 우리 공급자한테 현실처럼 공급자한테 납부 의무를 줬죠. 근데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소비자한테 납부시키게 하면은 납부자를 소비자한테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 소비자에게 우리 기본은 공급자에게 부과했거든요. 공급자에게 조세를 내라고 부과를 했는데 소비자에게 부과를 하면은 납부 의무를 주면은 법적 기착을 말이죠.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 그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공급자한테 납부하라고 부과하든 소비자에게 납부하라고 부과하든 이 상대적 정가 기착 부담 크기에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상대적 부담 크기를 결정하는 건 이거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이지 소비자한테 부과하든 생산자한테 부과하든 이 정가 기착의 내용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결론부터 적어드리면 정가 기착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 이거 오로지 정가 기착 그 상대적 크기는 이 논리가 끝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논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소비자한테 부과하냐, 뭐 생산자한테 부과하냐, 공급자한테 부과하냐, 단 정가 기착에는 아무 차이가 없고요. 징수 실적이나 조세행정 등에는 차이가 나겠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누구한테 납부하냐, 소비자가 은행 가서 납부하냐, 국세청에 납부하냐, 맥주 생산자가 납부하냐, 그런 거는 조세행정이나 징수실적에 좀 차이가 나겠죠. 징수실적이나 조세행정에는 차이가 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징수실적이나 조세행정 같은 거 보면은요, 우리 맥주 소비자가 숫자만 봅시다. 맥주 소비자가 전국에 몇 명입니까? 뭐 한 달 기간 따지면 몇 천만 명. 근데 맥주 생산자한테 부과하면은 우리나라 맥주 기업이 몇 개밖에 안 되죠. 10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하기가 국세청에서 관리하기가 훨씬 쉽고, 그 다음 징수실적도 그 많은 소비자한테 다 납부하게 하는 것보다 뭐 몇 개 안 되는 공급자에게 납부하게 하는 게 훨씬 그 징수실적도 좋을 건데, 그래서 징수실적이나 조세행정에만 이 차이가 나지 우리가 지금 주 분석하는 내용이 있죠. 정가기착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요거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소비자한테 부과하면은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림은 공급자한테 부과하는 경우고요. 소비자한테 부과하면 그림은 이렇게 나타나죠. 자, 보세요. 자, 맥주에 대한 수요, 공급 이렇게 내가 약간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지금 맥주 수요자는 약간 수직적이니까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 맥주 공급은 이렇게 좀 수평적이니까 좀 탄력적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자한테 많이 증가를 시킵니다. 생산자 부담이 적고요. 소비자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데, 이게 소비자한테 부과해도 우리 공급자한테 때리든 소비자한테 때리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원래 맥주 가격이고, 여기 원래 맥주 거래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급자한테 부과해가지고 이 공급 복선을 종량세의 경우에
이걸 평형으로 올렸잖아요. 그죠? 근데 소비자한테 납부하라고 때렸다. 텍스를 부과했다. 그럼 소비자는 맥주 사 먹고 자기가 납부를 해야 되니까 조세만큼 더 싸게 사 먹으려고 수요를 내리겠죠. 이거 지난 시간 다 했잖아요. 경제학 포럼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조세만큼 수요가 조세만큼 이렇게 내려가면 평행으로 자,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여기 D이고 여기 DT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맥주 시장 균형은 여기서 움직이시면 물론 거래량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뭐 후전 발생하겠죠 당연히. 맥주 거래량이 떨어지니까 후전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가격이 이제 P1으로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거래량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요 가격으로 맥주를 사 먹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요 가격 사 먹잖아. 그러면 맥주 기업이 요 가격을 받아가잖아요. 이 가격. 그러면 생산자 수치 가격이라 봐야 되죠. 이게 생산자 수치 가격이 P1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할 때 P1의 가격으로 맥주를 얼마고 사 먹으니까. 생산자 수치 가격이 요거예요. 근데 소비자는 이제 시장에서 요 가격을 지불하고 사 먹었지만 소비자가 납부를 해야 되나 100원을 병당 100원을 거기서 뭐 바로 납세 용지를 발부받아가 지로 용지 발부받아가 은행 가서 조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맥주 기업한테 시장에서 바로 가격을 지불한 거고 자기가 이 소비자가 국세청에 가서 100원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100원을 내면 여기 100원이잖아요. 100원을 내면 여기 시장에서 사 먹은 가격에다가 또 소비자가 맥주에 대한 조세를 1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최종 그 소비자의 지불 가격은 P2라고 봐야 돼요. P2가 소비자 최종 지불 가격입니다. 네. 요 조세를 우리가 소비자가 낸다는 말이죠. 지금처럼 맥주 기업이 납부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가게 가가지고 맥주도 먹고 사 먹고 거기서 가격 지불하고 거기서 바로 병당 100원의 납세 용지를 발부받아가지고 그거를 이 소비자가 은행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원은 결국 소비자가 내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요거 시장에서 사 먹고 요것도 국세청에 납부하고 하니까 최종 소비자의 부담 가격은 P2가 됩니다. P2. 그러면 이거 보세요. 원래 가세되기 전보다 원래 가격보다 소비자는 최종 지불 가격이 오니까 요 올라간 거는 소비자 부담이고요. 요 내려간 건 생산자 수치 가격이 P1이라 했잖아요. 그럼 원래보다 내려간 건 생산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요 100원 중에 단위당 하나의 100원 중에 요 내려간 거는 생산자 부담이고 요 올라간 거는 소비자 부담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의 지난 시간 그림하고 똑같잖아요. 공급자한테 부과한 경우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요 100원 중에 소비자가 좀 더 많이 부담하고 있죠. 한 60%네, 그죠? 생산자 부담이 한 40%밖에 안 되죠. 이게 이제 탄력도가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탄력성이 적고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도 뭐 내용은 앞에 그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누구한테 부과하느냐는 정가기착의 하등의 차이가 정가기착의 결과는 오로지 탄력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우리가 이제 논외의 내용이죠. 징수실적이나 조세행정 등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세청이 조세당국이 누구한테 납부하라고 하는가, 누구한테 납부하라고 하는 거는 정가기착은 고려할 필요가 없죠. 조세행정이나 징수실적 등에만 고려해가지고 유리한 것에 유리한 쪽에 납부하라고 부과하면 되겠죠.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그 보조금, 지금은 이제 세금을 이야기했잖아요. 맥주에 대한 보조금을 부과했을 때, 그러니까 혹은 세금 감면, 똑같은 말입니다. 맥주의 주세 감면, 혹은 맥주 기업에다가 보조금 이게 했을 때 그 혜택은 누가 많이 볼까? 이건데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4번, 동그라미 4번에 이제 들어갑니다. 물품세를 이제 기착 분석했는데, 보조금도, 기착은 어떻게 될까? 자, 보조금이라 해도 되고요. 맥주 생산 보조금이죠. 혹은 이제, 세금 감면, 조세 감면을 했을 때, 의 혜택은
보조금이니까 혜택이죠. 조세는 부담이고. 혜택은 어떻게 될까? 보죠. 자, 같은 논리입니다. 역시 조세의 증가기착 내용은 똑같아요. 어차피 이것도 탄력성 논리입니다. 둘 중에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인 자가 보조금의 혜택을 덜 받습니다. 더 덜이죠. 더 덜. 조세 더 탄력적인 자가 덜 부담한다. 그러니까 보조금도 더 탄력적인 자가 덜 혜택 본다. 이렇게. 더 덜, 덜 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결론이 똑같아요. 내용이. 둘 중에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인 자가, 맥주 소비자고 맥주 공급자 중에 더 탄력적인 자가 상대적으로 덜 혜택을 봅니다. 자, 혜택으로만 바꾸면 되죠. 조세는 부담이고 이 보조금은 이제 세금 감면의 혜택은 더 탄력적인 자가 덜 혜택 봅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역시 이제 보조금은 그림이 이제 조세와 그림이 반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보조금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 탄력도는 앞에하고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맥주 수요자를 조금 수직적으로, 자, 맥주 수요자는 좀 수직적으로 비탄력적으로 해놨고요. 맥주 공급자는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수평적으로 그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맥주 원래 가격이고 여기 맥주 원래 거래량입니다. 여기 이제 보조금을 주면은 세금 가면은 이제 여기 요 사람한테 세금을 떼면 공급이 위로 올라가죠. 근데 보조금 주면 세금 감면하면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자, 그러면 보조금을 지불해가지고 세금 감면을 해서 100원, 병당 100원의 세금을 감면해가지고 이 밑으로 평행으로 내려갔다 합시다.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ST라고 합시다. 100원에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럼 당연히 맥주의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피관으로 내려가고요. 거래량은 오히려 늘죠. 이제 보조금 줬으니까 공급이 증가돼서 거래량 늘고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그럼 시장의 가격은 피관이죠. 그럼 소비자가 이 가격을 지불하잖아요. 소비자가 이 피관 가격으로 맥주를 사 먹습니다. 그다음 이제 맥주 공급자는 시장에서는 이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팔았지만 그 자료를 국세청에 넘기면 병당 100원의 보조금을 나중에 받잖아요. 이거 100원이잖아요. 병당 100원을 또 받잖아요. 국세청에, 정부한테. 이거는 시장에서 팔아먹었고 이 가격 소비자한테 팔았고 그 다음 자료를 넘기면 100원의 보조금이 세무당국에서 나옵니다. 그 100원을 또 받으면 합쳐서 최종 생산자의 수치 가격은 P2라고 해요. 생산자 수치 가격, 최종 수치 가격. 소비자 지불 가격은 이제 P1이고요. 요 정부한테 나오는 100원을 받아가지고 생산자의 최종 수치 가격은 P2가 됩니다. 그럼 이거 보면은 보세요. 원래 가격에 비해서 이게 원래 가격입니다. 내리간 부분은 소비자 혜택이죠. 그 보조금 때문에 소비자가 요 가격 사 먹다가 지금 요 가격 사 먹잖아요. 병당 혜택이 요 가격 내리간 게 소비자 혜택입니다. 소비자가 병당 100원 중에 혜택 보는 크기고 보조금 혜택. 그리고 올라간 거 있죠. 생산자는 원래 P1, P0로 팔다가 최종 자기 생산 수치 가격이 P2니까 올라간 거는 생산자 혜택입니다. 생산자가 병당 100원에 대한 보조금의 혜택을 보는 것이죠. 그럼 누가 혜택 많이 보고 있어요? 소비자가 훨씬 많죠. 100원 중에 소비자 혜택이 크잖아요. 생산자 혜택이 적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인데, 이거 상대적으로 지금 공급자가 더 탄력적이죠. 혜택이 덜 혜택 본다. 덜 혜택 본다. 덜 탄력적인 자가 더 많이 혜택 본다. 이거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덜 탄력적이죠. 그럼 더 많이 혜택을 본다는 거죠. 이렇게 같은 논리. 알겠죠? 보조금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물품세만 세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금 감면 혹은 보조금의 혜택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앞에 그림이든 뭐 이 그림이든 우하향 수요, 우상향 공급 이런 일반적 경우죠. 일반적 경우라 일반적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이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누가 많이, 이거는 보조금이지만 누가 많이 부담하고 덜 부담하고 있지만 둘 다 부담했죠.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자, 일반적인 시장, 맥주 시장 일반적인 시장일 때 우하향 수요, 우상향 공급일 때 이제 탄력성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이 부담하고 누가 덜 부담하고 생기지만 둘 다 부담했죠. 둘 다. 그럼 이제 특수한 기착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맥주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일 때 특수한 기착. 이 기착의 내용이 좀 특수합니다. 둘 다 부담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뭐 어느 한 사람이 100% 부담하는 케이스, 혹은 어느 한 사람이 100% 이상 부담하는 케이스, 뭐 그런 특수한 기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중요하고요. 특수한 기착, 이런 둘 다 부담하는, 이건 이제 보조금이지만 앞에도 조세의 경우에 둘 다 부담했잖아요. 뭐 많이 부담하고 덜 부담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둘 다 부담했잖아요. 자, 둘 다 부담하는 거는 우하향 수요, 우상향 공급, 일반적 시장입니다. 일반적 시장에는 둘 다 부담합니다. 그럼 이제 특수한 기착의 경우를 두 가지 케이스로 알려드릴게요. 번호는 5번이죠. 특수기착의 경우. 특수한 기착이죠. 둘 다 부담하는 케이스가 아니다고요. 특수한 기착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한 기착. 첫째는 소비자든 공급자든 누가 한 사람이 100%를 부담하고 한 사람은 부담이 없겠죠. 누군지 몰라도 소비자든 생산자든 어느 한 사람이 100%를 조세를 100%를 부담하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부담이 없겠죠. 다른 사람은 부담을 하지 않는 케이스. 자, 한 사람만 100%를 다 부담, 조세를 다 100% 부담. 다른 사람은 부담을 하지 않는 케이스. 이거는 쉽습니다. 또 하나를 극단으로 가보면 하나가 우리 탄력적인 자가 덜 부담하잖아요. 그럼 탄력적인 완전 탄력자가 되면 부담이 제로고, 그럼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으로. 우리 완전 탄력자는 곡선상한 수평이죠. 완전 비탄력은 곡선은 이제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뭐 수직이나 수평선이 있는 경우죠. 완전 경쟁 시장인 경우에 그런 경우는 완전 탄력자가 있든지, 네? 수요든 공급이든 수평선이죠. 그러니까 수평선. 완전 비탄력자 수직선입니다. 수요든 공급이든 수직선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누가 한 사람이 100% 부담하고 누가 다른 사람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그림은 조금 이따 보고요. 그냥 이 케이스로, 자, 수요자하고 맥주 수요자입니다. 맥주 공급자 탄력도를 볼 때, 자, 기업, 니은, 디귿, 리얼, 봅시다. 맥주 수요자가 완전 비탄력자, 탄력도입니다. 그림 그래프는 수요가 수직입니다. 수직.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은 이제 일반이에요. 우상향 일반이고, 수요 곡선이 수직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수요가 완전 수평선. 이 탄력도는 이제 무한대형의 수평선. 공급은 일반형.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요는 일반형인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 수직선. 그 다음 수요는 일반형인데 공급이 완전 수평선, 무한탄력. 그러니까 이게 수요자가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얘는 공급자가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이런 이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는 뭐 그림 문제 나오면 그림으로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이제 논리로 나오면 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누가 부담 다 하나? 100% 부담하는 사람 누구냐? 100%를 부담하는 사람 누구냐죠? 100% 부담. 자, 탄력성이 적은 사람이 많이 부담한다. 그러면 이 완전 비탄력의 수요자가 완전 비탄력자니까 이 사람이 부담자고, 공급자는 탈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도 부담 안 하고요. 그냥 완전 탄력자가죠. 수요자가. 맥주 수요자가 완전 탄력자니까 부담 없고 이 사람이 부담자. 오히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완전 비탄력자이고 공급자. 그 다음에 이 4번은 완전 탄력자에 부담 없으니까 소비자가 부담. 이런 식으로 이제 정가가, 요 이제 그림으로 이제 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특수기착의 경우에 네 가지를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이제 기역이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죠. 그러니까 기역 같은 경우에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맥주 소비자의, 작게 그리겠습니다. 맥주 수요자가 완전 수직이다. 완전 비탄력이잖아요.
공급은 이제 탄력도입니다. 동그라미 안에 비염. 공급은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맥주 시장이 있다. 그럼 이건 이제 조세를 때리면 누가 부담당하냐? 소비자가 부담당합니다. 그림을 보셔도 이렇게 배경을 때려보세요. 이거 원래 가격이잖아요. 조세만큼 이렇게 공급을 올리면 보세요.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게 조세만큼 다 올라가잖아요. 여기 이제 조세인데 원래 가격보다 조세의 100%가 소비자가 부담당하는 거죠. 소비자 가격이 100% 다 올라가잖아요. 여기 조세만큼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자, 그럼 니은은 이제 수요자가 완전 탄력자죠. 니은은 여기 이제 수요자가, 맥주 수요자가 완전 수평세죠. 공급은 이제 일반입니다. 이게 이제 맥주 시장이다. 그럼 이게 원래 맥주 가격인데, 조세 때리 볼까요? 조세 때리가 공급을 이렇게 올렸다. 자, 조세만큼 올리도 시장 균형은 그대로잖아. 소비자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소비자 부담 하나도 없어요. 조세를 때리도 맥주 가격은 시장 가격은 그대로니까 소비자는 요 가격 그대로 내잖아. 그럼 소비자 부담 없죠. 생산자 자기는 납부해야 되잖아. 요 시장 가격 그대로 팔아가 자기는 조세로 내야 되는 요 조세거든요. 하나당 조세고 전체 조세인데 요 공급자가 전체로 부담해요. 공급자가. 그다음 디귿 공급자가 완전 비탄력자다. 공급 곡선이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되죠. 수요는 일반인 우하향이. 이런 경우에 이제 조세를 때리면 자 좀 논리는 알겠죠. 뭐 그림 안 봐도 이 경우는 누가 부담당해요? 공급자가 부담해요. 공급자가. 왜? 자기가 완전 비탄력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요를 내려도 되지만 공급을 이렇게 올리도 이러면 수직이 요 조세만큼 올리도 수직 그대로죠. 그러니까 조세만큼 올리도요. 수직선은 그대로 올려봐야 그대로 올라요. 그러면 시장 가격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어요. 소비자는 요 가격 그대로 냅니다. 조세가 때리시더라도 소비자는 원래 가격 그대로 내고 이 사람 납부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가격 그대로 받고 여기 조세라면 여기 100원 조세, 이 조세는 여기 조세인데 하나당 조세고 여기 전체 조세인데 공급자가 부담 다 하겠죠. 그럼 네 번째는 이제 공급자가 완전 탄력이죠. 공급자가 완전 탄력이다. 수요자는 일반인이다. 이런 맥주 시장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 조세부터 되면 소비자가 100% 부담다. 공급자가 무한 탄력자는 부담 없습니다. 자, 볼까요? 조세만큼 올렸다 이게 ST 조세만큼 100원 올렸다. 그러면 시장 가격이 조세액 그대로 올라가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요 가격 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떨어지지만 여기 조세인데 하나당 조세는 요 100원이고요. 전체 조세는 면적이죠 항상. 소비자가 부담당합니다. 조세만큼 가격이 그대로 조세만큼 올라가잖아. 이거 똑같이 조세만큼 가격이 시장 가격이 올라갔잖아. 그럼 소비자가 100% 부담합니다. 이것도 조세만큼 시장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자가 100% 나온다. 이 식으로 이제 그림을 간단하게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기차로 이거 이제 극단. 어느 한 사람이 100% 이상 부담해요. 어느 한 사람이 조세를 100% 이상 부담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오히려 이득을 보겠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특수기차 이제 두 번째로 이은 누군지 몰라도 누구 한 사람이 조세의 100% 이상을 부담해요. 그 조세가 100원이 부과되면 100원 이상 부담한다. 100% 이상으로 부담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초과겠죠, 초과. 100% 초과 부담. 그러면 타인은 오히려 이득을 조세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 한 사람이 100% 초과 부담하니까 조세를 100% 이상 부담해버리니까 한 사람은 오히려 덕을 보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자,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런 우하향 수요, 우상향 공급이 정상적 경우. 이건 뭐가 이제 수직, 수평 이렇게 되죠. 요거는 수요 곡선이 원래 우하향인데 우상향으로 되어 있는 기편제, 우리가 수요 법칙의 예외인 기편제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가 원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들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늘잖아, 원래는. 이게 수요 법칙이잖아. 근데 특수한 그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더 늘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더 떨어지는 이런 그 수요 법칙의 예외인 제약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뭐 우리 경제학 용어에서 기편제가 뭐냐 이게 재정학에서 물어보는 거 아니고요. 기편제라는 그 수요 법칙의 예외인 이런 제한은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처럼 우상향으로 생겼어요. 기편제, 기편제 이거는 여기보다 이제 그림으로 보면 기편제의 경우 수요 법칙의 예외인 제화입니다. 수요 법칙의 예외. 수요 곡선이 원래는 우하향이 되잖아요. 근데 우상향하는 제하다. 우상향하는. 그게 이제 수요 법칙의 예외인 기편제인데, 이런 그 제하를 뭐 딱 자동차다, 뭐 맥주다, 뭐 수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고요. 어떤 제하라도 특수한 상황에 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기편제가 어떤 제하냐라고 이제 성격을 논하라 하면은, 그거는 그까지 들어가면은 진짜 경제학 문제고요. 재정학에서 기편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기편제의 정의가 뭐냐. 그러니까 수요 법칙의 예외인 기편제는, 그 기편은 이제 이 현상을 발견한 경제학자 이름이거든요. 기편이. 자기 이름을 따서 기편제라고 해라고 했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어떤 제하든 상황에 따라서 특수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기편제는 뭐 제가 말씀드린 열등제 중에서 뭐 소득가보다 대체효과보다 소득가 더 큰 제하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완전히 이제 경제학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재정학에서 이제 기편제, 수요 법칙의 예외인제하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게 아니라 우상향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그 외워서는 안 되는데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기편제의 경우. 자, 이게 공급 곡선은 이렇게 그대로 있고요. 맥주 공급곡선이 돼요. 수요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수요가 이렇게 돼요. 기편제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이 돼요. 그러면 우상향도 이제 이렇게 우상하냐, 이렇게 우상하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그림을 두 개를 보고. 일단 수요 곡선이 우상향인데 공급 곡선에 비해서 이렇게 생겼다. 이것도 기편제거든요. 하여튼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잖아요. 이게 기편제가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원래 맥주 가격이고요. 여기 원래 거래량입니다. 그럼 여기에 조세를 때려볼까요? 뭐 공급 곡선을 올리든 수요 곡선을 내야 됩니다. 아무도 할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공급선을 올려봅시다. 이렇게 올리면 조세만큼 이렇게 올리시죠. 이렇게. 자, 보세요. 올렸다. 그러면 이건 수요 곡선이 유리되어 있으니까 조세를 때려가지고 공급을 올리는데요. 시장 균형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죠? 특수한 내려갈 가격. 그러면 소비자가 이 가격 내잖아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격이 내려갔죠, 오히려. 그러면 생산자는 요 가격 받아가 팔아먹고 또 자기가 조세 내야 되죠. 그럼 자기 조세 내면은 최종 생산자 가격은 P2가 됩니다. 최종 생산자 수치 가격이 P2가 됩니다. 그럼 원래 가격보다 두 개 다 내려갔어요. 소비자는 원래 내려갔으니까 소비자는 오히려 이득이죠. 그리고 생산자는 원래 이 P0로 팔아먹다가 지금 과세가 된 이후에 그 생산자가 이 원래 팔던 가격보다 더 100원보다 더 낮게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오히려 소비자가 이득이고 생산자가 100% 이상 부담한다고. 이거 보세요. 요 가격 내려간 게 생산자 수치 가격 P2인데 원래 가격보다 내려간 게 100원, 조세 100원보다 더 많이 내려갔잖아요. 생산자가 100% 이상 부담. 생산자가 100% 이상 부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요가 공급 곡선보다 이렇게 또 만나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외운다면 딱 하나의 케이스를 외울 수 있는데, 기편제의 경우에, 자, 맥주가 기편제다, 물품세를 때렸다, 정가 기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것처럼만 되면은 생산자가 100% 이상 부담한다. 이렇게 결론만 나와 있으면은 외워도 되지만, 내가 이거 그림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수요를 요거보다 이 기울기가 다르게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 소비자가 100% 이상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시험에 나오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이런 케이스는 이제 생산자가 100% 이상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하고 똑같이 해볼게요. 공급 곡선을 이렇게 하고요.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려. 이거하고 똑같은데 기편제는 어차피 기편제는 수요 곡선이 우상향이니까 이렇게 교차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차됐다. 이거하고 이건 밑으로 이렇게 교차됐고요. 위로 이렇게 교차됐죠. 이런 경우는 소비자가 100% 이상 부담하게.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맥주 원래 가격입니다. 그래량이 여기가. 자, 조세를 때려보겠습니다. 공급자한테 역시 100원을 때렸다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이게 하여튼 올라간 폭이 이제 조세 병당 100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장 균형이 여기서 일로 가버리잖아요. 이게 시장 가격이 P1이라 여기로 가버려요. 거래량 물론 늘고요. 거래량 오히려 늘고요. 그 원래 가격이 P0인데 요거 조세를 딱 100원 때리니까 시장 가격이 이거 딱 그림이에요. 조세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소비자가 요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데 소비자가 요 조세보다 더 많이 부담해요. 오히려 생산자는 오히려 덕을 보는 거죠. 요거는 소비자가 100% 이상 부담하고. 똑같은 기편제인데 요 D 우상향이잖아. 요것도 D가 우상향이죠. 근데 이 공급 곡선하고 요렇게 통과됐나 요렇게 통과됐나 해서 누가 100% 이상 부담은 달라집니다. 이거는 생산자가 100% 이상 부담, 이거는 소비자가 100% 이상 부담. 그러니까 이걸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특이한 그림. 그래서 자, 공부하실 때 특수 기착, 완전 경쟁 맥주 시장일 때 특수한 기착으로 누가 100% 부담하고 누구는 부담 안 하는 케이스 4가지. 수직, 수평, 수직, 수평입니다. 또 누가 이제 100% 이상 부담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있는데 일단 기편제, 수요 법칙에 의한 기편제의 경우 수요 곡선이 하여튼 우상향하는 이런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뭐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 이제 그림을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오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림처럼 이렇게 대충 시험지에 벽에다가 이렇게 그려보면은 공곡선 이렇게 벽에 올려보면은 시장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비자가 덜 보고 생산자가 100% 이상 부담한다 여기 나오고 이것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100원을 올려보면은 시장 가격이 이렇게 100원 조세보다 더 많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100% 이상 부담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이건 공급자가 100% 이상, 소비자가 100% 이상 부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반대로요. 반대로 우리가 수요 법칙에 의한 기편제의 경우에 이제 수요 곡선이 우상하죠. 그럼 우리 공급 법칙에 의한 경우도 있어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안 생겼고요. 수요 곡선처럼 우하향으로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규모의 경제, 우리가 공곡선은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인데 규모의 경제를 띠는 기업들이 이제 한계 비용이 쭉 내려가는 규모의 경제를 띠고 있거나 하는 우리가 그 공급 법칙에 의한 경우는 그 노동 공급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후반굴절 앞에서 막 했죠. 그 후반굴절 경우에 노동 공급의 경우에 예외가 나오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누가 100% 이상 부담하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케이스인데 기편제의 경우하고 넘어서 2번째 작은 이로 규모의 경제를 띠는 기업이거나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공곡선이거든요. 한계 비용이 우하향하는 선이거나 한계 비용선이 우하향하면은 규모의 경제를 띱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내려갈수록 그 한계 비용이 점점 다운되는 이런 게 규모의 경제인데요. 규모의 경제를 띄고 혹은 이제 후반굴절 이거는 노동 우리 수요 공급 법칙의 예외인 후반굴절 노동 공급의 경우. 이거 2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공급 곡선이 얕은 우하향해요. MC가 이거는 규모의 경제니까 이제 MC가 우하향하는 거고. 노동 공급 곡선이 원래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노동이 올라가다가 이제 너무 높은 각 임금에서는 이렇게 후반굴절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법칙의 예외인 경우라고 했는데 이게 노동 공급의 경우에 이런 공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역시 또 누가 100% 이상 부담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거 보세요. 이것도 그림이 2개 나오는데 수요는 우하향 그대로 해놓고요. 예, 이것도 수요는 우하향으로 해놓고 공급이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원래는 우상향으로 생겨야 되잖아요. MC가. 근데 이제 MC가 우하향하는 규모의 경제를 띈다.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후반굴질 이게 노동시장이라면 노동수요, 노동공급이 이제 후반굴질하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이것도 하얀 이제 공급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또 다르죠. 같은 이제 우하향인데 수요곡선과 이렇게 교차하느냐, 이렇게 교차하느냐에 따라서 또 정가가 기차가 다르겠죠. 이제는 보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가격, 원래 거래량인데 조세를 때려보겠습니다. 조세를 공급자 하는데 때려봅시다.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자, ST를 올리는 거죠. 조세는 100원인데 시장 가격까지 올라가다. 여기 이제 소비자가 100% 이상 부담하는 거죠. 가격 올라간 게, 시장 가격 올라간 게 뭐 조세보다 훨씬 많이 오르니까 소비자가 100% 이상 오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생산자가 100% 이상 부담하겠죠. 보세요. 여기 원래 가격이 원래 거래량이죠. 공급자한테 이제 조세를 100원 올리면 1이 되잖아요. 이렇게. 1이 되니까 조세 때에서 올리니까 오히려 시장 가격이 내려가 버리잖아요. 이게. 시장 가격이 오히려 내려가 버려요. 소비자는 이 가격 먹으면 소비자는 오히려 덕이죠. 그럼 생산자는 요 가격 팔고 자기 조세 내야 되니까 생산자의 최종 수치 가격은 이 가격이에요. 그래서 조세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가죠. 그래서 이는 공급자가 100% 이상 부담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식으로 요는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이게 빈출되는 건 아니고요. 간혹 이렇게 나온 조세 저가계차가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한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저가계차 문제에서 보기 하나에 이렇게 나올 만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100% 이상 부담, 타인은 이득 보는 게 있는데 이제 수요업체 예외인 기펜지의 경우 요 두 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업체 예외인 후반굴질 노동이나 이게 이제 노동시장일 때 이 공급선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일 때는 기업일 때, 규모의 경제, 그 MC가 우하해가는 이런 케이스일 때,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이렇게 나오죠. 두 개. 이런 게 이제 희한한 정가기차의 케이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물품세의 정가기차에 대해 거의 다 봤고, 이제 다음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종량세, 종가세 비교하는 거예요. 종량세, 종가세 비교 약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불안정 경쟁 맥주 시장일 때 이제 물품세 부과. 시장이 현실 시장이죠. 현실에는 이제 불안정 경쟁 시장이니까 맥주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일 때 정가기차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